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 시사 토크 명쾌한주입니다. 오늘 명쾌한주에서는 신세계 제주 프리미엄 전문점 논란, 대량 해고 위기 상황을 맞은 카로텔 매각 문제를 다룹니다. 코로나19로 우리 사회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죠. 특히 제주의 상인과 노동자들은 왜 대기업과 맞서고 있는지 바로 그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명쾌한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제주 신화월드 안 외국인 면세점 자리에 문을 연 프리미엄 전문점. 제주에서 처음 선보이는 40여 개 브랜드 매장이 들어섰습니다. 지역 상인들은 권고대로 중복 브랜드는 입점하지 않았지만 중저가 브랜드가 입점해 상권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했습니다. 중복은 없지만 아주 중저가 브랜드가 한 10몇 개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저희 이 지역 상인들이 유사한 브랜드가 겹치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끼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이의 제기를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용객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쇼핑을 할 수 있어 좋다는 긍정적인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주변에는 쇼핑할 데가 전혀 없어가지고 지금 너무 들떠서 쇼핑하고 있어요. 네, 좋은 것 같아요. 전혀. 그리고 또 뭐 특히 소상공인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없는 브랜드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너무 좋네요. 네네. 지역 상인들의 반발 속에 문을 연 신세계 사이먼 프리미엄 매장이 지역 상권가의 상생을 이뤄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 논란과 우려 속에 개장한 신세계 전문점 문제입니다. 자, 먼저 이 자리에 제주 칠성로 상점가 진흥사업조합 김선혜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더불어민주당의 문종태 제주도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문종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제주 신화월드 안에 대규모 프리미엄 쇼핑몰이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15일이죠. 신세계 사이먼 제주 프리미엄 전문점이란 이름으로 개장했는데요. 김선혜 이사장님 가보셨을 텐데 어떠셨나요? 예. 예, 제가 그날 금요일 날 오픈하는 날 중소기업 벤처기업부 사무관님이랑 이 중기부 권고사항을 지키는지 체킹하러 예. 들렸었는데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름만 프리미엄 전문점이지 가서 봤더니 중저가를 깔아놓은 중저가 프리미엄 아울렛이 아니고 중저가 아울렛을 오픈을 했더라고요. 아, 중저가 아울렛이요? 네네네. 그래서 애초에 그 신세계 전무님이 약속했던 명품 중심 구성의 아울렛이 아니고 흔한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중저가 아울렛을 오픈했던 겁니다. 지금. 전문점이 아니고 네네. 아울렛이다. 네네. 뭐 문종태 의원님 혹시 뭐 가보셨나요?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예. 지금 뭐 개장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이제 아울렛이 아닌 이제 전문점으로 사용하게 된 것은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회하고 이제 우리 상권연합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한 결과라고 보는데요. 명칭이죠. 명칭이요, 예. 그죠? 근데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아, 예, 제주도 법정 최상위 법정 계획이 이제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인데요. 예. 1차, 2차 전부 다 쇼핑 아울렛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지역 상권 반발과 도민 공감대 실패로 사실 사업에서 제외가 됐거든요. 이러한 어떤 중체대한 어떤 사업을 실질적인 이제 공청회 한 번 없이 이렇게 오픈 급하게 되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행정이 이러한 어떤 심각한 상황을 주도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이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참 제가 봤을 때는 그러지 못했다는 점 계속해서 얘기하겠지만 이런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계속해서 토론을 통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세한 얘기는 뭐 계속 뒤이어서 하고요. 자, 먼저 가장 큰 문제, 기존 상권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있다는 건지 뭐 이사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이미 지금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제주 지역에 아울렛을 오픈하면 전 지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실태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미. 제주도 전 지역이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어느 한 군데 이 근접해 있는 상권이 아니라 제주도는 도상권이 하나이기 때문에 전체 지역 상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이미 중소기업 벤처사업부에서 실태조사를 마쳤거든요. 예. 그래서 이미 나와 있는 결과고 실제로도 지금 제가 개장 때 가봤지만 주말에 매출을 제가 이렇게 보고 사람들이 몰리는 거를 지금 봐봤는데 예. 주말에 실제로 낮에는 동문시장이 고객이 거의 없었고요. 저녁에는 서귀포 올레시장 주변에 고객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귀포 중정로, 신제주 칠성로도 원래 주말에 좀 쇼핑 고객이 몰리는 편인데 굉장히 한산한 분위기였습니다. 지금 당장 오픈한 지 3일밖에 안 됐는데도 이 정도면 앞으로 계속 신세계가 확장 오픈을 하고 계속 오픈을 시작을 하기 시작하면 이보다 더 심각한 영향이 미치겠죠.
평소 주말보다도 손님이 더 없었다. 예, 확연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예. 문종태 의원님께서는 뭐 어떻게 보시나요? 뭐 기존 상권의 피해 어느 정도 지금 있을 걸로 보고 계십니까? 주변 이제 우리 시나월드가 위치하는 그 주변 상권도 아마 피해가 있을 겁니다.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예. 그리고 그 지역 저희도 전체 어떤 상권이요. 예.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매우 많아요. 지역 상권에 심각한 타격이 이제 사실 불어보듯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신세계 사이먼이 그 아울렛이란 명칭을 빼고 프리미엄 전문점이란 이름으로 쇼핑몰을 오픈했거든요. 뭐 신세계 사이먼 측에서는 제주에 없는 브랜드와 제주에서 선호도가 높은 브랜드를 선별적으로 입점시켜서 지역 상권과 충돌을 피하겠다 밝혔는데 지역 상인들은 여전히 뭐 반발하고 계시죠. 뭐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인가요? 예. 근데 이 아울렛 명칭을 뺐다는 자체는 이미 그 전에 오픈하기 전에 몇 달 동안 전국에 제주 아울렛, 프리미엄 아울렛을 오픈한다는 광고를 몇 달 동안 했습니다. 신세계 측에서. 그러고 나서 이제 와서 아울렛 명칭을 뺐다는 건 의미가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사실상 지금 제주에 없는 브랜드와 선별적으로 제주에서 선호도가 높은 브랜드를 선별 입점시킨다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이게 의미가 없는 게 의미가 없나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 오픈이 돼 있는 데를 제가 가봤는데 인근 제주도에 있는 지역 상권에는 아주 유사한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저가 브랜드를 깔아놓은 거죠. 그렇게 되게 되면 사실상 중복 브랜드가 아니어도 유사한 브랜드면 똑같은 옷이면 여기 50% 60%가 더 싼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초에 약속한 대로 명품 중심의 브랜드를 구성을 했어야 되는데 이에 대한 약속을 하나도 안 지키고 지금 지역 상권에 있는 유사한 중저가 브랜드를 전부 오픈을 시킨 거죠. 유사한 브랜드다. 그렇죠. 신세계 측이 이렇게 거짓말을 계속하고 약속을 안 지킬 거면 앞으로도 불을 보듯 뻔하다는 얘기죠. 네. 문종태 의원님 그 아울렛 명칭을 뺐고 브랜드도 조정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어떤 효과는 없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내용적으로는요. 실제로 중저가 이제 1년 내내 상설 할인 판매장으로 운영되고 있고 운영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이름만 전문점으로 한 거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원래 그들이 약속한 대로 수입 명품 브랜드로 이렇게 구성을 해야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제주 지역 경제에 심각한 어떤 타격이 있을 거라고 이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예, 앞서 과정을 좀 다시 이야기해 보면요. 상인 단체들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업 조정을 신청하셨죠. 5차례던가요? 협상을 네네. 벌였는데 네. 결국 뭐 최종적으로 결렬이 됐고요. 네. 그 왜 결렬된 건지요? 그 신세계와 가장 큰 이견을 보였던 부분이 어떤 거였습니까? 저희가 그 이견을 냈던 거는 애초에 약속대로 대규모 점포 등록을 했을 시 고가의 수입 명품 전문점을 하겠다고 시행정에다 등록을 했거든요. 예.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저희는 얘기를 했던 거고요. 신세계 측에. 신세계 측은 절대로 아울렛은 포기를 못하겠다. 이렇게 돼서 이견이 좁혀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지역 경제 발전이니 상생을 계속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물어봤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이 좁은 섬에 하필 왜 규모가 엄청 크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규모를 엄청 크게 해서 관광객을 더 이제 추가로 유입을 시키는 상황도 아니고 작은 규모의 아울렛을 점포를 하면서 지역 상권을 힘들게까지 하면서 왜 오픈을 하느냐. 예. 애초에 약속대로 우리가 문을 못 열게 하는 게 아니다. 매장을 오픈을 하되 애초에 시행정이랑 우리 상인회한테 약속한 대로 고가의 수입 명품 전문점을 오픈을 해라. 아울렛을 하지 말고. 근데 이제 신세계 측은 절대 아울렛은 포기 못 하겠다. 그 대신 명품으로만 구성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지역 경제 발전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리고 상생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한테 얘기를 좀 해주시라 그랬어요. 예. 그랬더니 지역 상권에 광고비를 보조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광고비요? 네. 아. 그래서 저희가 그게 어떻게 상생입니까? 그리고 저희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주 지역 상권은 경쟁력이 없는 상권이다 보니까 자구책을 마련해서 이렇게 대기업이 들어올 때마다 무조건 못 들어오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상생 방안을 주십시오. 네. 저희도 모르겠으니. 예. 그리고 지역 경제 발전을 한다고 언론에 그렇게 호도를 하시는데 관광객들이 지역 소비를 했던 분산 소비를 한 곳으로 몰아넣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어떻게 지역 경제 발전입니까? 애들이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도 상생을 하고 싶어요. 예. 이거를 오픈하기 전에 저희한테 상인회에 먼저 얘기를 하고 공청회도 열고 상인들이랑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상생을 할까 이런 협약을 하고 오픈을 했어야 되는데 무조건적으로 오픈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러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얘기를 해서
계속 가도 똑같은 이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신세계 쪽은 무조건 아울렛을 하겠다. 저희는 약속대로 약속만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상권을 지킬 수 있는 상생을 내려주십시오. 근데 그게 안 됐어요. 5차례나 했어도.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가 결국엔 사업 조정을 네네네. 권고했고요. 네네. 기존 상권이 판매하는 브랜드 370개와 중복될 경우엔 입점이나 판매를 할 수 없도록 했죠. 네네. 이렇게 조정을 했으면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된 건가요? 어떤가요? 사실상 저희는 이거를 뭐 전부 수용해서 뭐 잘 됐다라는 이런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원래 그 애초에 원했던 중기부에 원했던 거는 개점 연기를 해달라는 거였거든요. 개점 연기요. 예. 예. 왜냐하면 이유가 뭔가요? 네, 왜냐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아, 지금 뭐 상권 자체가 신제주 같은 거는 거의 문을 닫은 상태고 칠성로도 마찬가지고 지금 지하상가도 그렇고 상권이 굉장히 위태롭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이 코로나 시기를 넘긴 다음에 예. 하필 이 시기에 하필. 대기업이 들어오는 거는 너무 부당하다. 그래서 중기부에서 이 코로나 시기를 넘긴 이후에 그 다음에 자율조정을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개점 연기를 신청한다고 저희가 신청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거 외에 최대한의 강력한 권고를 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래서 최소한의 피해를 줄이고자 아마 중기부에서 그런 권고를 내린 것 같습니다. 예. 개점 연기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네네네. 않았고요. 대신에 브랜드를 제한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는데 문종태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그 입점 브랜드를 370개의 기존 상권 브랜드와 중복하지 않도록 일단 중기부에서 조치를 했는데 이 부분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어떤가요? 이게 이제 제가 지금 갖고 와 있는데요. 예. 중소기업 사업 조정 권고문 예. 이게 물론 이제 중국 브랜드의 입점이 판매를 제한한다고 나와 있어요. 예. 근데 이 유효 기간이요. 예. 이제 3년입니다. 3년이요. 네. 그럼 3년 이후에는 또 대기업이 또 어떤 형태로 이제 운영을 할지를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대기업이 이제 꼼수를 통해서 실질적인 아울렛을 이제 개점을 한 상황을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예. 이 권고문은 휴지 조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조정 권고는 개장, 네. 개장에 맞춰진 것이기 때문에 예. 개장한 뒤에 3년 뒤에는 뭐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도 있다. 네네. 그런 말씀이시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우리 상점가 연합회에서 그리고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개장 연기를 이제 주문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 코로나 시기에 어려움도 있지만 예. 이 유통산업발전법상요 개점이 되면요 예. 이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인 어떤 장치가 없습니다. 기껏해야 지역협력계획서를 이행해라라고 이행 촉구를 한다든지 예. 아니면 기껏 대기업에는 이제 푼돈인 몇천만 원의 가태료 부과에 불과한 거예요. 예. 그래서 오픈하기 전에 행정이 예. 상정연합회의 요구 사항들을 이제 지역협력계획에서 담아내는 그런 노력들을 해줘야 된다고 의회에서 주문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급하게 개장을 이제 한 것이죠. 네. 이미 문을 열고 난 뒤에는 어떤 동등한 위치에서 협상이 좀 어렵다. 불가능합니다. 예,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신데 예. 그래서 그 상인단체에서 최근에 경찰에 고발을 하셨죠. 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지난 몇 달째 이제 신세계 아울렛이 오픈하기 전부터 저희가 그 람정에서 점포 등록을 할 때 상권영향 평가서나 지역협력계획서가 굉장히 부실하게 작성이 되고 남정 제주 개발이요. 네네네. 예. 이게 저희가 봤을 때 의혹이 너무 많고 문제점이 많다. 이걸 지적을 해서 저희가 수차례 서귀포시 행정에 재검토 의뢰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공문 접수까지 했고 민원 접수까지 했고 재검토 의뢰를 수차례 맡겼고 저희가 법률 자문까지 받았거든요. 이게 실제로 제대로 된 상권영향 평가서랑 지역협력계획서인지 뭔가 문제가 많고 부실하다고 저희가 여겨져서 법률 그러니까 이 자문을 신세계에서 하는 쇼핑몰이지만 실제 허가 절차에는 남정 제주 개발이 네네. 서귀포시에 네네. 네. 이제 허가를 받은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제 아주 고의성이 다분한 등록 점포였어요. 왜냐하면은 신세계 아울렛이 들어오기 위해서 신세계 아울렛을 하기 위한 맞춤형 점포로 등록을 한 거였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 위쪽에 보면 다른 지방에 이제 신세계 아울렛이 4군데가 있는데요. 4군데가 전부 전문점으로 등록이 돼 있거든요. 아. 등록한 형태가 아울렛을 하기 위해서 맞춤형 점포로 등록을 한 상태였어요. 아울렛으로 등록을 하는 게 아니군요. 네, 아울렛으로 등록을 하는 게 아니고 대규모 등록 점포에 업태 종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 전문점으로 등록을 해야지 아울렛을 할 수 있는 이
쉬운 조건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고의적인 이런 그 점포 등록이 다분히 모여서 저희가 문제점을 제기를 해서 몇 차례 동안 재검토 의뢰를 하고 대한상공회의소에 공신력 있는 기관에 네. 재검토 의뢰를 맡겨달라. 근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저희가 지난 몇 달 동안 그리고 옆에 문 의원님도 계시지만 그 법률 자문을 저희가 받았어요. 예. 저희가 이렇게 의혹이 있고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법률 자문을 받아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인데 법률 자문 받은 게 잘못됐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문 의원님이 도정 질의 때 제출도 했었고 시행정의도 제출을 했었고 전문점 등록 형태가 잘못됐다. 네네네. 산자부에도 저희가 제출을 했고요. 예. 잘못됐다고 산자부에서도 인정을 했어요. 근데 재검토 의뢰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어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귀포 시행정에서 재검토 의뢰를 맡기고 상공회에서 재검토 의뢰를 맡기면 전면 제작성하고 다시 원점으로 재검토해서 처음부터 다시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나오지만 그거를 검토 의뢰를 안 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서귀포 경찰서에 남정 고발에 대한 대규모 업체 등록에 대한 거를 형사 고발을 하게 된 겁니다. 예. 남정 제주개발 등록 허가 절차가 위법이다. 해서 뭐 취소해야 한다는 네네네. 입장이시죠. 어떤 내용인지 뭐 같이 말씀해 주시죠.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대규모 점포 종류가 한 6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예. 뭐 전문점, 그 백화점, 예. 복합 쇼핑몰 등. 예. 근데 의회에서 판단하건대 지금 그 신세계 세이먼이 전문점으로 등록되는데요. 예. 전문점이 아니라 복합 쇼핑몰로 이제 등록을 해야 맞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렇게 등록한다면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왜냐하면 새로운 그러니까 상권 영향 평가서가 각각 점포 6개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 전문점에 따른 상권 영향 평가서가 작성이 됐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복합 쇼핑몰이라고 한다면 더 이제 주변에 지역 상권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새로운 상권 영향 평가서가 작성이 돼야 돼요. 예.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유통산업발전법상 그 시행규칙이요. 예. 좀 바뀌었어요. 그 개정된 내용을 보면은 예.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가요. 당초 9명 이내에서 11명 이내로 확대가 됐습니다. 예.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는요. 지역협력 계획서를 이제 작성을 이제 권고하는 매우 중요한 협의회인데 근데 예, 법률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9명으로 이렇게 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더 큰 어떤 실질적인 문제는 유통업 상생 발전 협의회에 가장 이 신세계 사이먼이 이제 개정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가장 치명적인 어떤 그 피해를 보는 데가 상점가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상점가 대표는 협의회에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굉장히 어떤 실질적인 그런 내용적인 하자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예. 뭐 상인단체에서도 뭐 도의회도 방문하시고 네네. 협조 어떤 도움을 요청하신 걸로 아는데 도의회에서 어떤 부분을 좀 나서달라는 겁니까? 신세계가 오픈은 했고요. 예. 이거 뭐 돌이킬 수 없는 일이고 그 전에 가서 이제 요청을 드렸지만 이제 도정질의 때 문 의원님이 굉장히 힘을 많이 써주셨는데 이제는 이제 오픈을 일단을 했고 오픈한 건 변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의 확장 가능성이에요. 예. 이 신세계라는 대기업은 지금 육지 지방 쪽의 사례를 보면은 계속 확장을 합니다. 예. 지금 왜 이렇게 좁은 섬에 70만도 안 되는 인구에 이 좁은 데다가 어떻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금 오픈을 하려고 길을 써서 지금 오픈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목적이 확장 가능성이에요. 앞으로가 확장이에요. 더 문제다. 그렇죠. 앞으로가 더 문제죠. 지금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확장 가능성이 100%입니다. 지금 대기업이라는 데는 지역 상권이나 이런 뭐 지역 경제 발전 상생이라는 거를 바라지 않아요. 신경도 안 쓰고 말은 그렇게 해서 언론에 내보내지만 실질적으로는 전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자기네가 대기업이 어떤 식으로든 돈을 벌고 이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계속 조금씩 확장을 해야 할 겁니다. 근데 그런 허가 승인을 받을 때 도정이나 도의회에서 제재할 수 있는 뭔가를 마련해주면 정말 좋겠고요. 예. 그리고 한마디로 그냥 간단한 겁니다. 이런 대기업의 횡포를 앞으로도 이제 제주도는 계속해서 대기업이 들어올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서울 쪽에서나 이런 대기업은 호시탐탐 지금 전국에서 제일 노리고 있는 데가 제주도거든요. 예. 관광객이 앞으로 계속 들어올 거고 돈을 벌어줄 수 있는 조건이 제일 되는 데가 제주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난립이 될 건데 이런 걸 도의에서 절차상 뭐를 마련을 해서 좀 막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희가 도의회를 찾아갔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덕면인가요? 해당 지역에서는 뭐 찬성한다는 그런 입장도 나오고 있고 해서 이 양측을 좀 조절하는데 좀 어려움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문제 어떻게 풀어나가실 생각이신가요? 양측이라고 하면 예. 이제
그 신화월드가 위치해 있는 그 주변 지역을 예, 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규모가 매우 적죠. 예. 제주도 전체의 상권에 비해서는 매우 적은 지역이고, 그리고 그 지역 상권 내에서도 분명히 수십 년간 이제 그 상권을 유지해온 전통시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전통시장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전체를 봤을 때는 예. 제주시와 서귀포시 예. 치명적인 어떤 그런 피해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일단 오픈이 됐지 않습니까? 오픈이 됐기 때문에 지역 상권의 어쨌든 지역 주민의 요구는 수용이 된 셈입니다. 예. 지금은요, 이제 그동안 이제 상권연합회에서 그리고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신세계 사이먼이 원래 취지, 네. 수입 명품 브랜드로 구성을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울렛이 아닌, 상설 아울렛이 아닌 수입 명품 브랜드로 구성을 이제 하게 하고, 그걸 이제 구두가 아닌 지역 협력 계획서, 새로운 지역 협력 계획서에 그 내용들을 담아내는 그런 노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그 상인단체 쪽에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동안 제주에는 이제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몰이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또 한번 가보고 싶다, 환영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고요. 또 관광업계에서도 제주에도 이런 쇼핑몰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야기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좀 섭섭하게 들으실 수는 있겠지만 아니. 자, 뭐 시대가 변했는데 뭐 상인들도 변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소비자의 편리함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네. 관광객이 왔을 때 편리함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백화점이 오픈을 하려면 인구 100만이 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지타산이 안 되고 지역 상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작은 도시 안에 백화점이 생겨버리면 주변 지역 상권은 그냥 문을 닫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백화점이 오픈을 하려면 적어도 도시 인구가 100만 이상이 돼야 백화점이 오픈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에 백화점이 안 생기는 거고, 그 쇼핑몰 같은 거는 생기는 거를 저희가 무조건 안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쇼핑몰이 생기기 전에 지역 상인들이랑 지역 상권들이랑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고 어떻게 서로 살까, 서로 협력해서 살까, 지역 상권도 해치지 않고 주민들도 편리하고 도민들도 이런 거를 상생 협약을 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은 신세계는 거꾸로예요. 대규모 업체 등록을 하고 남정 개발에 선정이 됐다고는 하지만 작년 7월부터 같이 준비를 했고요. 신세계 아울렛을 열기 위해서 꼼수를 쓰고 편법을 저지르고 뒤로 들어온 케이스인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저희 지역 상권이랑 협의를 해본 적이 없어요. 상생에 대해서. 한 번도 없습니다. 저희 찾아온 적도 없고 저희랑 상생 협약을 하거나 뭐 지역 경쟁 발전에 어떤 게 도움이 되는지 저희랑 의논해 본 적도 없고 그냥 무조건 들어와서 오픈을 한 경우죠.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리고 제주도민들이 쇼핑의 편리함이라든지 관광객이 기존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편리함이 있지만 저희는 생존권 문제예요. 예. 그게 어마어마하게 다른 겁니다. 예. 도민들은 편리하지만 편리한 거 가지고 지역 상인들이 다 문 닫고 망하고 어느 누구의 누나나 오빠나 남편이나 엄마나 주변의 친척이 다 상인들이거든요. 네. 특히 제주도는 전국에서 자영업자 비율이 제일 많은 데입니다. 기업이 그렇죠. 없거든요. 예. 그 자영업자 중에 이런 이 의류 쪽이나 유통, 상점가 상인이 50%가 넘거든요. 예. 근데 그 상인들이 쓰러지면 제주도가 흔들거리는데 예. 쇼핑의 편리함 때문에 이거를 가만히 두고 도민들이 편리하겠구나, 관광객들이 편리하겠구나 받을 수는 없잖아요. 저희 생존권이 걸린 문제인데. 예. 근데 그게 좀 약간 입장 차이가 다른 것 같습니다.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도 그렇죠. 있을 예. 것이고요. 자, 문종태 의원님은 근본적인 문제 도정에서 풀어야 된다는 또 입장이시죠. 앞으로 뭐 제주도에서 어떻게 이 문제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럼 이제 좀 답하기 전에요. 예. 김선 이사님 말씀에 좀 보충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1차, 2차 국제자주 종합계획에 쇼핑 아웃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반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때 그 종합계획의 그 쇼핑 아웃은요, 공공이 투자하는 어떤 쇼핑 아웃렛이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반대를 한 거예요. 예. 워낙에 지역상권의 어떤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반대한 거죠. 근데 지금은 공공기관이 투자하는 것도 아니에요. 대기업이죠. 대기업이죠. 네, 네. 공공기관이 투자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상권연합회가 또 거기에 투자에 같이 참여를 하게 한다면, 그러면 그 이익들을 이제 도민사회에 또 이제 재원으로서 이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상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공공기관이 이제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행정이 그리고 의회가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기업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요. 행정이
그 의회가 컨트롤할 방법이 없어요. 네. 이게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부분들을 이제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우리 도나 그리고 이제 얘는 저는 사실 도의 입장은 좀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나 참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난 도정 질문 때 지사께 이제 얘기했던 부분은 행정시장은 법인격이 없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근데 지금 그 등록 절차, 프리미엄 전문점 등록을 이제 법인격 없는 이렇게 행정시장이 이제 등록을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죠? 그러니까 제주도는 전체가 하나의 상권이기 때문에 도가 이 대규모 점포에 등록에 관한 부분들은 도의자가 직접 이렇게 허가를 해줘야 된다, 등록 허가를 가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이제 했는데요. 앞으로도 뭐 지속적으로 이 문제는 뭐 행감과 그리고 이제 도정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문제를 제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할 이야기는 많습니다만 뭐 시간이 다릅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예,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솔직히 월급으로도 좀 많이 힘들게 살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이제 없어버리면 아무래도 좀 크게 이제 힘들어질 것 같아서 호텔 구하기도 어렵고. 한진칼은 무책임한 제주 칼호텔 매각 계획을 즉각 철회하기 바랍니다. 또한 제주도민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도의회가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이와 관련해 한진 측은 6년째 적자로 칼호텔을 매각할 수밖에 없다며 직원 20-30명 정도를 서귀포 칼호텔로 재취업을 시키는 등 고용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진그룹은 서귀포 파라다이스 호텔도 매물로 내놓고 장기적으로 호텔 사업에서 철수할 거란 얘기까지 나오며 올해 안에 제주 칼호텔 매각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전망인 가운데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대량 해고 위기 상황을 맞았죠. 칼호텔 매각 문제입니다. 최근 한진그룹이 제주 칼호텔 매각을 사실상 결정했는데요. 고용 보장 없는 호텔 매각과 관련해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제주 관광서비스노조 칼호텔 지부 서승환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임기한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한진칼이 제주 칼호텔의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 뭐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칼호텔 매각 언제 처음 들으셨나요?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9월 초, 한 9월 2일경쯤에 회사 관계자로부터 이제 제 칼호텔 매각하는 9월 2일이요. 예. 예, 얼마 안 됐군요. 예, 얼마 안 됐. MOU가 체결됐다는 이제 연락을 받았고요. 예. 그 후에 이제 언론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제 상황이 좀 심각하다 판단해서 노동조합에서 그 대표이사 면담을 좀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9월 8일 날 대표이사하고 간담회를 이제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대표이사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줬습니다. 부동산 개발 투자 회사와 제주 칼호텔 매각하는 MOU를 체결했다고 최종 이제 확인을 해줬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겉으로 보여지는 건 없고요. 특별하게 뭐 행동은 없는데 저희들이 좀 파악하기로는 자료 정도 이렇게 제출받고 그 정도 이렇게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칼호텔은 그야말로 제주의 대표적인 건물, 랜드마크 아니겠습니까? 지어진 지 몇 년 됐죠? 지금 47년 정도 되고 47년 있습니다. 됐는데 예. 이렇게 갑자기 매각 결정을 하게 된 배경, 뭐 임기한 본부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그 한진칼이 제주도내에 있는 3개 호텔을 매물로 내놓은 지는 2년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서귀포에 위치한 2군데 호텔은 지금 유원지로 되어 있는 반면에 제주 칼호텔 부지는 상업 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활용도가 높은. 예. 그래서 최근에 이 활용도가 높은 제주 칼호텔에 대해서 부동산 자산 운용사가 그 매수자로 나서면서 매각 결정이 된 건데요. 예. 이것은 어쨌든 제주 지역의 최근 부동산 시장과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예. 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그 매각된 대한항공 사택 예. 부지에 지금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가 지금 한 채에 9억 원을 호가하고 있고 분양가가 그다음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5등분 지구인 경우에도 지금 분양가가 15억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또 올해, 그러니까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7억 원이었던 특정 지역의 그 아파트가 전용 36평짜리가 올해 5억 원이 폭등한 12억 5천만에 팔렸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제주에서 아파트를 지으면 네. 그 입지에 따라서 막대한 분양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부동산 자산 운용사가 매수에 나오자 매각이 결정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힘들여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일하지 않아도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카로텔이 부동산 운영업체에 넘어가게 됐다는 이야기인데 최근에 그 카로텔 매각을 위한 업무 협약도 있었잖아요. 예. 뭐 구체적인 매각 조건, 계획 혹시 뭐 들으신 거 있으신가요? 회사가 노동조합의 매각에 관련한 뭐 구체적인 매각 조건이나 매각 계획에 대해서 밝힌 것은 없고요. 네. 다만 대표이사가 면담 자리에서 매각 관련해서 밝힌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인수업체가 부동산 개발 투자 회사이다. 이름이 뭐죠? 스타로드입니다. 스타로드. 스타로드 자산운용사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매각이 되면은 고용과 관련해서 전원 고용 보장 어렵고 최대한 노력하겠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건대 이 인수업체가 부동산 자산운용사입니다. 네. 나중에 제주카르텔이 매각이 된다면 그 자리에는 주상복합 아파트요. 예, 건설될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고용 승계 문제인데 임기환 본부장님 앞으로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카로텔 직원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한진칼 입장은 고용에 대한 대책은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언론을 통해서 서귀포 카로텔에 한 30명 정도 정한 배치할 수 있다는 식으로 흘리면서 오히려 직원들에게 공포와 불안감만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엔 이번 매각이 지금 한진칼이 지금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과정에 유동성 확보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게 되면 지금 14위 규모에서 세계 7위 규모로 그 독점적 위치에 올라서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올해 이런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그다음에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 이 카로텔을 매각한다는 것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될 수 없기 때문에 정리해고 요건이 안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지금 카로텔 직원들이 가장 불안하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서승환 지부장님은 몇 년 정도 근무하셨나요? 저도 지금 한 28년 정도 28년 근무하고 정도요. 있습니다. 예. 현재 직원들 분위기가 좀 어떤지 말씀해 주시죠. 지금 많이 격앙돼 있고요. 예. 솔직히 저희들이 이제 지난해부터 계속 이제 매각 대상에 오르락 내리락 해서 노동자업도 이제 계속 긴장하면서 지켜는 봤습니다. 그리고 카르텔이 매각될 수도 있다는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처럼 이제 고용 보장이 안 되는 매각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상 외였군요. 예상 못했고 그래서 진짜 회사 노동자들 이제 묵묵히 일하는 노동자들과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고 고용 보장 없는 매각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로텔 직원이 한 몇 분 정도 되신다고요? 저희가 지금 전체 인원은 300명이고요. 예. 직고용 인원이 한 150명, 그리고 이제 아주 외주 인력이 한 90명, 그리고 카지노 직원이 한 60명 정도 됩니다. 외주 인력들도 사실 타격을 받는 건 마찬가지겠네요. 맞습니다. 그분들도 이제 하루아침에 이제 거리로 내몰릴 판으로 이제 돼 있습니다. 아마 나중에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매각이 된다 그러면 이게 정리하고 순서를 밟게 될 건데 그나마 이제 직고용 인원들은 다른 데로 가거나 아니면 이제 1호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보상도 없고 하루아침에 직장이 사라지고 거리로 내몰릴 판이 된 것입니다. 네,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인데 저도 카로텔이 매각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다른 호텔로 매각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니 여기에 일하던 사람들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잖아요. 임기환 본부장님, 이 법적으로 어떻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일단 근로기준법상의 정리해고 요건은
도산과 같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아시아나항공 인수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지금 표면적인 사유인데 제주 카로텔 매각됨이 한 800억 원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대한항공과 한진칼의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산업은행을 통해서 2조 원 이상 지원을 받았습니다. 공적 그리고 자금을 받았군요. 예, 또 아시아나항공까지 포함하면 5조 원 이상 지원을 받았는데 그 지원의 이유가 고용 유지입니다.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 카로텔 매각 대금이 800억 원 내외라고 하면 사실 큰 금액이 아닙니다. 예. 하기 때문에 또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면서 항공산업 부분에서 독점적 이익을 누리게 되면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예. 저희 노동자 입장에서는 정리해오고 요건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카로텔이 코로나19 때문에 또 관광업계가 전체적으로 어려워서 뭐 고통 분담도 해온 걸로 알고 있어요, 직원들이. 그렇다면 호텔 매각과 관련해서도 지금 28년 근무하셨잖아요. 예, 예. 이 정도면 뭐 한 식구나 다름이 없는데 사전에 어떤 소통이나 이런 부분이 없었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네요. 예, 저희들도 좀 화가 나고요. 그러니까 노동자들 고용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노동조합과 소통을 해야 됩니다. 노동조합도 지난해부터 호텔 매각과 관련해서 회사 측에 수시로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때마다 돌아온 답변은 정확히 모른다였습니다. 예. 노동조합은 무조건 매각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예. 고용이 보장되고 예. 호텔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건전한 업체에 매각한다면 저희들은 이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고용 보장이 안 되는 부동산 개발 투자 회사에 매각하면서 노동자들과는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고 저희들 판단하는 건데 그저 돈 때문에 고용 보장 없는 매각을 하는 것은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최근에 이 갑작스러운 매각과 관련해서 혹시 한진그룹 안에 경영권 분쟁, 이런 네. 오너가의 갈등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던데 네. 어떤 얘기인가요? 네. 이 호텔 사업 매각과 관련해서는 지금 조원태 회장과 경영권 다툼을 벌였던 그러니까 누나죠. 조현아 전 부사장이 그동안 전담해왔던 호텔 사업 부분을 매각해서 예. 경영 복귀를 차단하려는 이제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한진칼은 도덕적 비난을 면할 수 없고 예.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항공 부분에 독점적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라면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 서승환 지부장님, 작년 초부터 뭐 카로텔 매각 설은 있었는데 뭐 서귀포 카로텔, 제주 파라다이스 호텔 뭐 여러 군데가 논의가 됐었는데 거론이 됐었죠. 예. 제주 카로텔로 최종적으로 결정된 이유를 우리가 뭐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예. 뭐 짐작이 가는 부분이 있나요? 저희들 뭐 짐작인데요. 예. 그동안 이제 적정 가격에 인수하겠다는 인수업체가 없었던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예. 서귀포 파라다이스 호텔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 유원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예. 개발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소문이 있어서 예. 매각이 쉽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제주 카로텔 같은 경우에는 인수업체인 부동산 개발 투자회사에서 예. 가격을 좀 높게 불러서 매각 MOU가 체결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엔 호텔업보다는 부동산 개발업, 예. 아파트 건설이 제주에 새로운 산업으로 떠오르겠다는 이 현실이 이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만. 자, 임기환 본부장님, 한진그룹이 제주에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공항, 뭐 호텔, 목장, 물사업, 제주와 관련된 사업들이 많죠. 예. 그래서 이 문제에 관련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좀 아쉬워하는 네. 그런 목소리도 있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특히 한진칼 같은 경우에 1972년 460만 평의 제동목장 매입을 시작으로 해서 항공과 물류, 그다음에 관광과 호텔, 생수사업까지 제주의 자산을 기반으로 성장한 기업입니다. 또 그 이면에는 저희 도민들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습니다. 그런 만큼 한진칼은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
또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서 올해 한진칼이 환경, 그다음에 사회적 책임, 그다음에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ESG 경영을 대내외에 선포한 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은 핵심적으로 고용 유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봅니다. 특히 지역 경제와 관련해서도 고용 유지와 내수 진작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기업이 좀 더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지금 뭐 서승환 지부장님 네. 지금 카로텔에서 28년째 근무를 하셨는데 지금 최근에 한진그룹이 제주에 있는 자산들을 네. 차례차례로 매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바라보면서 좀 어떤 느낌 받으셨는지, 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야기하셨습니다만은 카로텔 근로자로서 또 제주도민으로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한진그룹이 제주도에서 벌어들이거나 혜택을 본 게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대한항공이 모기업인 대한항공이 힘들 때 예. 국민의 세금인 공적 자금으로 많은 혜택을 받거든요. 예. 그러면 기업의 이윤도 좋지만 예. 노동자들의 고용을 유지하는 예.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예. 함께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자, 문제는 이제 카로텔뿐만 아니라 뭐 이런 그 정리해고, 예. 또 매각 이런 것이 도내 호텔업계 전반으로 또 미치지 않을까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뭐 다른 호텔이라든지 다른 관광업계에서도 이런 비슷한 좀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나요? 네. 지금 뭐 제주 카로텔뿐만 아니라 3년 전에 영업을 이제 시작한 신화월드 랜딩 카지노도 예. 얼마 전에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고 또 희망퇴직 인원이 회사가 생각한 인원보다 적다 보니까 지금 정리해고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또 이뿐만 아니라 선호텔 카지노 경우에도 최근 이제 호텔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그 투숙률이 80% 이상 올라왔지만 지금 영업을 재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무급휴직이나 임금 삭감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호텔 측에 영업을 재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도 회사는 이제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서 좀 많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서승환 지부장님, 이번에 고용 보장 없는 매각이 어떤 선례가 된다면 카로텔뿐만 아니라 다른 그 도내 호텔업계에도 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당연히 이제 영향을 미칠 거라 보고요. 이게 이제 지금 호텔 매각하고 난 다음에 어떤 부동산 개발하는 게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이제 트렌드입니다. 이게 이제 경관이 좋은 그런 호텔들은 이제 매각을 하더라도 호텔 사업을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도심지 호텔 같은 경우에는 팔고서 주상복합 건물을 만드는 게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 노동자들의 고용이 분명히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정부나 지방 정부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앞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다른 그 관광 사업장에서도 이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측에서는 지금 경영 개선을 위한 선택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노조에서는 또 경영진의 경영 실패다 맞서고 있는데 글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왜 이런 문제들이 갈등이 생긴다고 보시나요? 신화월드 랜딩 카지노 같은 경우에 사측은 코로나 때문에 경영 상황이 악화돼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지금 신화월드 랜딩 카지노의 경영상의 문제가 단지 코로나 상황뿐만 아니라 2018년에 그 랜딩 카지노 운영사인 람정 회장이 중국 공안에 체포되면서 주가가 폭락되고 또 중화권의 손님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도 있지만 오히려 이런 오너 리스크 등 이제 경영상의 이유가 큼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고 또 하나는 희망퇴직을 권고하는 상황에서도 고액 연봉을 책정해서 전무와 차장급을 채용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계속 받을 수 있었지만은 6월 말부터는 고용유지지원금조차도 신청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 입장에서는 지금의 상황이 과연 정리해고가 필요한 상황인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카로텔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지금 매각이 언제로 지금 내년으로 예상하고 있나요? 지금 제주카로텔이 현재 내년도 2020년 1월 1일부터의 객실 예약이나 연회 예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11월 말까지가 중요한 디데이라 생각하고요. 만약에 올해 말 호텔 사업이 종료되면 예. 정리해고 순서를 밟게 될 그럼 것이라고. 노조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노동조합은 우선 고용 무조건 매각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예. 고용이 보장되고 그리고 호텔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건전한 업체에 매각한다면 예. 저희들은 반대하지 않는데요. 아까 서대도 뭐 같은 얘기도 나왔지만 지금 현재 제주도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것은 제주도가 부동산 투기자본에게 좋은 먹잇감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 연장선이 예. 제주 카르텔 매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노동조합은 고용보장 없는 매각을 반대하는데 저지하는데 전력을 다할 생각인데요. 예. 근데 노동자들만의 힘으로는 저희들이 조금 벅찹니다. 예. 그래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정당 또 도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계획들을 세워서 대한항공 조원태장을 압박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도의회와 도를 찾아가서 지역의 노동자들의 어떤 고용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할 생각이고요. 또한 서울로 상경해서 매각업체 대표와 그리고 인수업체 대표를 만나서 예.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요구할 계획입니다. 예. 참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임기환 본부장님 그 제주도 관광 정책에 대해서도 우리가 네. 뭐 근본적으로 네. 돌아봐야 될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에 시달리지 않도록 관광 정책에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마지막으로 두 분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모두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서 국가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해야 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광산업 같은 경우에 지금 제주도민들의 삶의 의존도가 높은 주요 산업입니다. 그런 만큼 그동안 관광산업을 단지 민간 영역에만 맡겨왔는데 이제는 외부 변수에 취약하거나 그다음에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공적 소유나 운영을 좀 검토해 볼 시기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스페인 국영 숙박시설 사례처럼 정부 내지는 이제 공공 영역이 나서서 네. 관광 산업도 일단 고용 창출과 고용 유지를 위해서 좀 공공이 직접 개입하고 운영하는 그런 이제 검토를 해볼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사기업에만 맡겨놓을 수는 예, 없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예.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도에서 관광산업이 중요한 고용 창출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관광산업이 좀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고용 형태에 대한 어떤 구체적 분석 그리고 좀 빠른 기술 변화를 인해서 사라진 일자들이 많습니다. 예. 면밀히 분석을 통해서 대안을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노동자들의 어떤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관광 사업자들을 위해서 관광진흥기금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거든요. 예. 그래서 비슷한 고용안정기금을 마련해서 예. 실직이 되더라도 충분한 보상을 해주고 그리고 재취업을 쉽게 할 수 있는 제주만의 고용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문제 좋은 해결 방향을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기업에 맞서서 생존권을 요구하는 제주의 상인과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셨습니다. 우린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죠. 더 자유롭고 더 치열하게 경쟁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자유와 경쟁이 약육강식이 되면 약자가 사라지고 사회가 무너집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도 강자가 약자를 모두 먹어치우면 약자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강자도 함께 멸종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는 평등과 분배를 강조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명쾌한 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